방콕하고 파타야 중에서 어디가 더 좋냐? 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가까운 태국으로 여행을 오면 짧은 여행 일정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할 시간은 없고 보통 한 곳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방콕에서 휴가를 즐기는 게 좋은지 파타야에서 휴가를 즐기는 게 좋은지 이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은 방콕하고 파타야 중에서 어디가 더 술 마시고 놀기 좋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저는 당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도시가 좋으면 방콕에 있는 거고 좀 더 늘어지고 싶으면 파타야에 있는 거지 라고 짧게 대답을 했었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할 말이 참 많아요. 사실 저는 원래 파타야를 좀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아나폰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바로 파타야로 향했었어요. 일단 제 생각에 방콕은 큰 도시 안에 즐길 거리가 펼쳐져 있어서 숨어있는 곳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즐기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콕을 모르면 정말 복잡하고 차도 많고 짜증나고 덥고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곳이 또 방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타야는 파타야를 중심으로 그 지역 전체가 유흥과 관광지이기 때문에 쪼리에 나시 하나만 걸치고 낮부터 맥주를 마시고 늘어져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저는 파타야가 예전에는 좀 더 좋았었어요. 그런데 파타야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십 번 파타야를 다녀오면서 점점 새로운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심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새로운 곳보다는 가던 곳을 또 가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차 방콕으로 휴식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번에 파타야를 짧게 다녔어요. 저하고 동생은 이번 여행에 9일 동안 태국에서 머물렀었고, 제 친구는 4일 동안 태국에서 머물렀어요. 짧은 여행 일정이지만 꼭 한번 파타야를 가보고 싶다라는 그 친구를 위해서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파타야를 가면은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파타야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방콕 시내에서 파타야까지 가면은 방콕 시내를 뚫고 나오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콕에서 머물다가 파타야를 다녀온다면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왕복 4시간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안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가 결국에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다녀왔었던 시미스프링 트리 호텔을 이용을 했고, 평소라면 호텔료가 5만 원 선이라서 가성비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곳인데, 이번에 제가 호텔을 이용할 당시에는 9만 원대였었어요. 여행자가 붐비는 시즌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세금 포함해서 9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한 리뷰는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제가 파타야에서 즐긴 것들을 좀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호텔에서는 해변가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미스프링 트리 호텔이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반대로 세컨로드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왼쪽 코너에 마사지 샵도 있어요. 거기 마사지 샵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 저는 거기서 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마사지 샵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길 건너에는 파타야 나이트 바자가 있는데, 파타야를 여행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주로 짝퉁 제품들을 많이 파는데 솔직히 퀄리티도 좀 낮고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방콕 MBK에서 구입하는 게 그나마 제품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많어? 널렸어. 원래 우리 계획은 괜찮은 바를 찾은 다음에 앉아서 거리 구경도 하면서 맥주를 한잔 하려고 했어요. 파타야에 가면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 같은 거 있거든요. 조금은 음산한 불빛 아래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서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거죠. 보통 그런 바에 앉아 있으면은 직원들이 옆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직원들이 자기도 음료수를 한 잔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들의 수익이 되는 셈이에요. 뭐 그런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 친구한테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꾸리꾸리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비를 막아줄 처마 밑으로 쏙 들어갔는데 하필 그 자리가 바였던 거예요. 분위기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분위기였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쉬어가기로 했었죠. 이미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있었던 직원들은 우리가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니까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참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도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누님도 아니고 이모님뻘 되어 보이는 분들이 꽤나 과감한 의상을 입고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혹시라도 옆에 앉아서 애교를 떨면서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면 포구고 뭐고 밖으로 뛰어나갈 각오를 하고 맥주를 3병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끼리 열심히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테이블로 오진 않으셨어요.
비가 그치고 우린 걸어서 그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로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이유는 없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사실 이전에도 많이 가봐서 이젠 별 가문거리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 중간에 맥주집도 가서 술도 한잔하고 거리를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거리를 구경하다가 약간 허기가 져서 워킹 스트리트 중간 정도에 있는 태국 식당에도 들어가 봤는데 음식 맛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저는 팥시유를 주문했는데 뭐 기대는 안 했지만 너무나도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좀 아쉬웠었어요. 다음날은 아침 식사를 하고 어디를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가 힐튼 호텔의 드리프트 카페에 갔어요. 여기는 꽤 유명한 곳이에요. 방콕에서도 현지인들이 파타야에 놀러 오게 되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곳이고 연예인들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멋진 파타야의 바닷가를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려고 갔었는데 이날도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맥주 값은 길거리 펍들보다는 비싸지만 5성급 호텔 치고는 납득이 갈만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 7, 8천 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애프터유라고 유명한 빙수를 먹으러 갔었는데 여기는 파타야 터미널 21에 있어요. 여기를 가자고 했었던 동생은 자기는 파타야에 오게 되면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프터유 빙수집은 방콕 터미널 21에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먹는다는 망고 빙수를 주문했어요. 570바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태국 물가를 생각하면 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여기는 현지인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빙수도 그렇게 즐겨서 먹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여기 빙수는 맛있었어요. 빙수 아래에는 찹쌀밥이 있는데 연유가 가득한 빙수하고 밥을 한 번에 먹는데 은근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결국 이 빙수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짧았지만 알차게 파타야를 돌아보고 친구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택시를 불러서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하고 태국에서 4일을 더 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같이 여행하던 동행자가 빠지면은 은근히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왔다가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파타야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용했었던 파타야 호텔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 네. 자 복귀해서 예예예예 좋아. 좋아. 가서 통화하자. 조심 올라가세요. 오케이.